안녕하세요, 돈 나온 누나입니다.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죠. 오늘은 우 투 더 영 투 더 우, 똥 투 더 굿 투 더 라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왜 오수재인가? 라는 변호사 드라마도 정말 제가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TV 속에 등장하는 변호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직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회계사라는 직업도 업무적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왜 드라마 소재로 안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불륜남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회계사 이미지만 괜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회계사라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로펌 한바다와 태사는 업계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업에 계신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바다와 태사는 현재 대한민국 로펌 2위를 다투는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바다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태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8화 우상 경쟁편에서 보면 태사는 붉은색, 태평양은 푸른색인데요. 실제 광장, 태평양 로고도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입니다. 또 회의실 고래 사진은 실제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도 있다고 하고요. 극본을 쓴 문지연 작가님이 친분이 있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부터 작품에 대해서 감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신빙성 있는 추측이겠죠? 드라마상 태상과 한바다가 매우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태평양과 광장도 실제로 2위를 두고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태평양과 광장 중에 어느 곳이 업계 2위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국내 대형 로펌의 한 해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부동의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 다음으로 광장은 3,658억 원, 태평양은 3,623억 원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쪽은 특허법인, 국외사무소 매출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지난해 매출액이 3,857억 원으로 광장을 앞지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업계 2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광장은 법률상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은 엄연히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법무법인 매출만 놓고 보면 광장이 업계 2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는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광장이 535명, 태평양이 502명으로 광장이 좀 더 많았습니다. 맨파워가 중요한 로펌 특성상 변호사 수를 로펌 순위로 보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방식이라고도 하네요. 그렇다면 광장이 2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드라마상 태산이 업계 1위라는 설정에서 태산은 김앤장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압도적인 1위라서 타 법무법인과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김앤장의 경우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김앤장은 여전히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업은 크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무조합 형태는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앤장 형태의 법률사무소는요, 세무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김영모, 장수길, 이재우 변호사님이 공동대표로 세무상 개인 사업자를 낸 뒤에 다른 변호사들은 직원으로 고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동대표자인 세 분 변호사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즉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2인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공동대표들 개인은 소득세 규정에 따라서 고용된 변호사들에 대한 월급과 다른 사업장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남는 소득에 대해서 공동대표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 배분된 소득과 개인의 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반면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와 달리 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법으로 설립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별개의 인격체가 주어지게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고 지분을 출자한 주주들은 배당을 받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근로변호사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세도 내고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인 변호사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과 같이 이렇게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 퇴직, 배당 이렇게 소득 형태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법인의 소득을 유보시킨 뒤에 연도별로 소득세 구간을 좀 낮춰서 출금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인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대표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김앤장 같은 법률사무소 형태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가 되거든요. 소득세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는 이 법무법인 형태가 소득을 유보시켜서 나누어 출금함으로써 이 누진세 구조에서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낮춰서 전략적으로 구조를 잘 설계하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무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욱 재미있고 멋있게 그려진 것 같아서 같은 전문직으로서 부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쯤 회계사들은 이런 불륜남 말고 멋진 역할로 드라마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저희 회계사 업무에 대한 멋진 드라마가 꼭 하나쯤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는 얘기는 다 아는 돈나무 누나였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 돈나무 누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돈나무 누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안녕. 네? 들어 형 들어.